자, 원하는 게 뭡니까 서로? 예, 일단 국민의당 원하는 게 뭐예요? 당대표 자리 원합니까? 뭐예요? 이것도 어제 회의에서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공동 당대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으세요. 안철수 대표가 네, 직접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김재섭 헬스부 장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예, 윤영이 정치계의 허준. 안녕하세요. 정치계의 허준 윤영입니다. 예. 공식 직함을 말씀드리면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윤영희 국민의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스부 장관 예, 정치계의 허준 마음에 드십니까?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되게 마음에 드네요. 아, 센스가 네 역시 왜 허준이에요? 아주 한의사시잖아요. 한의사예요. 원래. 아, 그러셨구나. 네. 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뭐 아무한테 얘기를 안 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로 어떻게 쓱 가면 되겠네요, 둘이.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뭐야. 귀합니다. 한의사. 저 요즘 뭐 다이어트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살이 네. 이 정장이 지금 껴가지고 지금 아유, 살쪄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침 좀 놔줄 수 있나요 혹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네. 예, 한번 지인 디스카운트로 한번 요청드려 볼게요. 네. 자, 우리 정치권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오늘도 노력해 주실 헬스부 장관님 그리고 역시나 정치권 아픈 사람 많습니다. 치료해 주셔야죠. 네, 열심히 허준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 인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민주당 쪽 입장을 좀 많이 대변을 해서 반박 질문도 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예. 자, 공동정부를 단일화 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인수위원장 임명이 그 첫 단추다 이렇게 보여요. 또 이제 공동정부라고 했을 때 안철수 대표가 가지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기술, 여기에 뛰어난 사람이다. 예. 그다음에 또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공약 중에서 가장 좋은 공약들을 늘 내왔다. 2017년 대선 때도 그랬고 2022년 대선 때도 그랬고 그런 것들을 아마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다. 플러스 제가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청와대를 최대한 권한들을 낮추고 예. 그 민간의 영역과 최대한 협력을 해가지고 민간의 영역에서 일들이 일어나게끔 하겠다. 청와대와 어떤 민관 합동으로 많이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민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 그러니까 기업들의 생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중간 조율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런 역할들을 잘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간에서 기업을 일구셨고 좋은 기업을 만드셨고 또 훌륭한 경영자로서 평가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이전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민관 합동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큰 기치를 가장 잘 매끄럽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대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게 그렇군요. 공동정부라고 봐요, 저는. 예. 일단은 이견이 없는 공약부터 그게 이제 과학기술 쪽이 특히 별로 두 후보가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특히 민간에서 기업을 운영해봤던 CEO로서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잘 정부에 이렇게 조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윤 대변인 허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해보세요. 전문용어로 반띵. 공동정부면은 네. 반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보수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보수는 보수 나름의 가치와 철학이 있는 거고 중도도 실용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만나서 더 큰 가치 그리고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공동정부를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국민의힘이 굉장히 중도지향적으로 많이 변해 오셨잖아요. 개혁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정책도 되게 적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몇 가지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조율하면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정권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고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공동정부가 성공을 해서 꼭 저는 우리나라 정치 교과서의 한 챕터로서 그 연합 정권이 가졌던 어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의미가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 정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두 번째, 소위 말하는 네, 이제 네. DJP가 네. 있었고 DJP도 초반에는 잘 되다가 결국은 안 됐어요. 뭐 네. 내각제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통치 방향을 놓고 네. 중반 이후에는 어그러지긴 했는데
얼마나 이게 잘 됐지 좀 응원하시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수위는 정명군이 아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골라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공약 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 지켜야지. 기조가 좀 대체적으로 보면은 공약은 수정이 없다라는 이런 기조가 좀 강한 것 같아서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살짝 나와요. 특히 여가부 폐지 뭐 이런 거 같아서는 조금 두 분의 입장이 살짝 다른 걸로도 아는데 먼저 윤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제가 어제 그 기자회견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앞부분만 보도가 되고 뒷부분이 보도가 안 된 거예요. 안핵관이시군요. 안핵관. 네. 안핵관이라고. 허구하지 않으시는군요. 진짜 안핵관이시군요. 분하지 않아 안핵관인 거를. 아무튼 그런데 네? 어떤 발언이었냐면은 공약하고 국정과제 일치도가 역대 정부들에서 40에서 50, 60% 정도였다 이렇게 발언을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인수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우리가 이제 캠페인 과정에서는 뜨겁게 많은 공약을 하지만 이제 차갑게 식혀서 인수위에서 현실 가능성 우선순위 조정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뭐 이견이 있거나 국민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공약이 있을 때에는 여러 선택지를 마련하되 윤 당선인이 결정하는 거고 인수위는 그 의사를 따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쫙 마련해서 당선인이 최종 결정할 수 있게. 근데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선택지를 좁혀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해놓을 가능성. 김재섭 헬스부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근데 앞서서 지금 모든 오해가 다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인수위가 그것을 뒷받침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상황 변화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캠페인을 하던 때와 지금만 해도 벌써 상황 변화가 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생각나는 예로는 우리가 그 윤석열 후보는 전기 요금 인상 안 하시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었는데 사실 지금 한전 적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금 인상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린 앞으로 절대 인상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을 해놓고 만약에 정말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도 있으면 일부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가 한창 캠페인을 할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달라진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때랑 지금의 이러이러한 상황 변화가 있으니 조금 공약 수정이 일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일부는 수정할 수 있다고 보지만 큰 줄기에 있어서는 저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 뭐 오늘 이 모든 신문을 도배했던 민정수석실 폐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변함없이 쭉 추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가부 폐지는 지금 민주당하고 확실히 지금 전선이 좀 딱 쓰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공동정부니까 그렇긴 하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부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해서 여가부 폐지 쪽은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윤 대변인? 그래서 그건 이제 안철수 대통령 후보, 전 대통령 후보의 후보자의 공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으로 이제 직책이 바뀌셨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직책에 맞게 이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폐지 가자 이겁니까 그러면? 여가부 폐지 가자. 이렇게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님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의 어떤 이견 견해가 유지되길 바라는 질문들을 아니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 제가 뭐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죄송합니다. 사실이고요. 원래 저는 이간질의 귀재입니다. 뭐 모든 당을 다 이간질해요. 자 그래서 폐지 가자 이걸로 가는 겁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어제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른 측의 의견들이 있으시니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재고려하시고 당선인께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거는 가는 거죠. 여성부 폐지는. 뭐 이거야 중단 없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재차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여성가족부 폐지는 공약이다.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문제죠. 폐지는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그럼- 어떤 거를 만드느냐에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양하게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 네. 가족부였나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만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저는 이 윤석열 당선인의 말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구체적인 안 같은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성이 더 이상 그 유일한 소수자로서 이렇게 국가 정책 차원에서 부 차원에서 다뤄야 될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다양한 인권들, 예를 들면 여성이라는 한 파트 말고도 다양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소수자들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 인권 조정 담당 뭐 장관실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예. 방법으로 아마 분명히 우리가 이 기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폐지 이후에 분명히 대안이 준비가 돼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668님이 안철수 대표 단일화로 매우 놀랐습니다. 그 후 밤에 자주 깹니다. 정치계 허주님 숙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거는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안 대표님이 단일화 선언하고 나서 이틀 밤을 못 잤어요. 우느라. 아 진짜 그러셨어요? 네, 그러다가 아. 윤석열 대표님께 후보께서 당선되고 나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안철수 지금 대표님께서 이 공동정부를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선인 도와서 잘 했으면 좋겠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켜보면 숙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자, 네. 송광권님이 준이라 산에 천천히 다니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라 살 빼려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헬스부 장관님 이거 맞습니까 진단? 뭐 해법? 예. 대충은 맞는데요. 조금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예. 운동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 먹는 거를 탄수화물 줄이면. 줄이시고, 탄수화물 줄이고. 예, 몸무게 킬로그램당 단백질 한 2, 3g 정도 더 드시고, 아. 예, 그리고 이제 3대 운동 위주로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중심으로 예. 하다 보면 어느샌가 살 빠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뺄게요. 죄송합니다. 안 뺄래요. 예, 듣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탄수화물 어떻게 줄입니까 그거를? 저도 잘 안 돼요. 예. 자, 7744님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무총리 할까 예, 안 할까 예. 본인은 안 한다는 듯 하다고 뉘앙스를 남겼던데 예 이렇게 했는데 궁금해요. 인수위원장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무총리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변인? 제 안 대표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도 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은 이거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 염두에 둔다 안 둔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으신 것 같고 지금 인수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 오롯하게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좀 안철수 대표를 견제한다. 그래서 국무총리 하는 거를 조금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김부겸도 띄워보고 박주선도 띄워보고 막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게 윤핵관 쪽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좀 김재섭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반기문 전 유엔 총장까지도 총리설이 나오는데, 진짜 반기문까지. 예,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 이게 아무리 정치가 상상력의 영역이라지만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시다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윤핵관 탓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요. 예. 왜냐하면 대표적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직접 안철수 대표의 그 측근이라고 불리는 이태규 의원이랑 소통을 하시면서 단일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단일화 협상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윤핵관이 이제 와서 안철수 대표랑 멀어지려 한다? 이거는 좀 잘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김부겸은 누가 띄운 겁니까? 김부겸 총리설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그건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원희룡 생각했는데. 위원장이 처음 들어보지만은 진짜 좋은 굿 아이디어라고. 저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던데. 네. 뭐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네. 총리로 가신다는 게 그 어느 정도 줄기는 잡힌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후보의 뜻이 가장 중요할 거고, 당선인의 뜻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을 빼고 오늘 두 정당분을 부른 이유가 딱 오늘 드러납니다. 자, 두 정당의 속내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아시는 대로 좀 전달해 주세요. 자, 원하는 게 뭡니까 서로? 예, 일단 국민의당 원하는 게 뭐예요? 당 대표 자리 원합니까? 뭐예요? 이것도 어제 회의에서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공동 당 대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으세요. 안철수 대표가 네, 직접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전혀 없으시고 네. 아마도 당명
그다음에 공동 당 대표 요 두 가지가 표면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될 건데 두 가지 다 그 이준석 대표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 빼고 뭐 이런 부분을 예우하겠다 해서 그런 부분들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라는 의견이에요. 지금. 그러면 당명을 바꾸는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네, 당대표 자리를 요구하지 않겠다. 그럴 대신에 가능성이 당협위원장 300개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런데 당협위원장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 네, 그런 그렇군요. 부분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국민의당의 당명이나 공동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 않겠나.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네. 자, 이준석 대표 흡수 합당이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에 준용해서 하겠다. 네. 이거는 그냥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그냥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공짜로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세상에 공짜로 없다. 당연히 어떤 각 정당의 정치적 타협과 어떤 협상에 있었을 것이고 그 내부적인 이야기들은 사실 저희가 유추하기는 어렵죠. 안핵관이니까 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무튼 헬스부 장관이라서 모르신다. 권력에서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예. 그 내부 정보는 알기가 어렵겠지만 그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이제 지난해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랑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한번 결렬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당명 변경을 요구를 맞아요. 하셨었고 근데 거기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죠 저희가. 왜냐하면 당시 국민의힘으로 당명 변경한 지가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당명을 변경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전당원 투표를 거쳐야 되거든요.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겨우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심지어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재보궐선거를 이긴 상황에서도 바꾸자고 하니까 이거 납득이 안 되는 거였고 예. 그밖에 뭐 다른 것들은 충분히 협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안철수 대표 그 당시에도 뭐 여성에 대한 배려를 당원 단계에 넣어라, 중도 실용 노선을 좀 더 강화해라 했는데 이미 저희 당원 단계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힘 당명 내지는 그 안에 또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겠지만 결국 제일 큰 게 이제 당명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 당명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랑은 좀 다르게 훨씬 더 모르듯이 합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결국은 좀 생각보다 원활하게 쟁점이 많이 없어서 원활하게 될 거라고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 대비 당직 개편을 했어요. 보통은 합당을 앞두고는 당직 개편 안 하는 게 일반적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자리를 비워놔야지 또 저쪽 상대방에 대한 자리를 또 안배를 하고 그러는데 사무총장에 다시 한기호 의원이 다시 앉고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1도 주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이준석 대표가 다시 보여준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솔직히 읽었거든요. 자 어떻게 자 허준님 진단을 좀 해보시죠. 명의로 유명하신 우리 허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님의 어떤 의지는 충분히 느껴졌어요. 그런 한 자리도 안 주겠다는 의지. 의지는 느껴졌는데 예. 이제 뭐 그래도 마음이 맞으면은 또 안 되던 일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또 당선인이나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국민한테 이미 또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협하실 충분한 어떤 지금 용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실 것 같아요. 무리하지 네. 않으려고 노력하겠다라는 희망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해수부 장관님. 약간 발음이 해수부 장관 같아. 약간. 네, 그냥 저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예 이러시는. 그런데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저번에 합당이 결렬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그 합당 이전에 국민의당에서 지역위원장을 공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국민의힘에서 비판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어떻게 합당 전에 지역위원장 공모를 하냐. 네. 결국에 이것도 알박기 아니냐. 이래서 실제로 그런 알박기라는 워딩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당에서. 그래가지고 좀 분란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거는 큰 이슈가 아니었고 결국 장애가 됐던 것은 당명
이거 네.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직 개편을 한 것처럼 과거에도 사실 오히려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공모 훨씬 더 큰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위원장 저만 해도 당협위원장이니까 굉장히 제가 지키고 있는 당협에 누군가 또 온다 그러면 경계심이 생기고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저번처럼 당명 가지고 싸울 일이 없는 한 오히려 그런 당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은 아닐 거라고 봐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자, 박대열 대원님 문자를 우리 윤 대변인님이 읽어주세요. 공짜는 아니고 거저 먹겠다는 걸로 보여요. 뭔 소리를 해도 변명일 뿐. 어떻게 보십니까? 공짜나 거저나 뭐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기싸움을 하는 거고 그 이제 본인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원하는 것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은 그런 기싸움 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좀 고민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 대표님도 정치인이시고 또 리더시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보이지 않으시도록 굉장히 고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박민아님 문자를 우리 헬스부 장관님 읽어주세요. 안철수 지지하지만 당명 바꾸자고 한 것은 오바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조금 저는 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과하셨군요. 네. 예, 김한수님이 두 당의 모습이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부 맨날 싸우는 거 모르시는구나. 티격태격. 예. 제가 17년 정도 됐는데요. 결혼한 지. 예. 상당히 예. 항상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뭐 더 그렇죠. 오래되신 우리 청취자분들 많으시겠죠. 한 30년 되신 분들 얼마나 전쟁 같은 삶을 살아오셨는지 다 이해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방선거예요. 예.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천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국민의당 분들은 조금 이번에 많이 배려를 좀 받기를 원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국민의당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준석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원칙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기초 의원 같은 경우는 단수 공천이 아니라 복수 공천으로 좀 개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막 다들 잘 안 될 거야 깨질 거야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잘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아름답게 말씀하시네요, 정말. 근데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예. 그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나서 합당까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인 자기 SNS 게시글에 올렸던 내용 중에 지방선거 관련된 공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당대표가 직접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당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